요즘 목이 좀 컬컬한데 혹시 나도? 근데 코로나19 검사하는 비용 얼마나 드는 거지? 이거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곳곳에 강타하면서 걱정 부자가 된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귀를 쫑긋 하실 것 같은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걱정 부자들이 집중 부자가 되는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의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할게요. 이혜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몰입해서 지금 걱정 부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버벅거렸는데. 걱정 많으신 분들 많죠, 정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방금 전에 왼수 나가는 동안도 얘기했지만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죠. 과거에 한번 유행했던 어떤 병이라면 그나마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이걸 아니까. 그런데 네. 이게 너무나 정말 그 말 그대로 신종. 그렇죠. 네. 어떤 적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더 두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4,812명이고요. 사망자가 29명. 그리고 완치자도 또 늘었습니다. 31명. 요렇게 지금 코로나19 현황판에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물론이고요. 미국, 유럽, 또 중동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망자가 확 늘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확진자 수 측면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많긴 한데 사망률은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두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를 진단검사를 빠르게 잘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진단검사 기술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진단기술 자체도 이제 결과를 얻기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고 좀 정확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렇게 좀 빠른 검사가 가능했던 건 아니고요. 네. 초반에는 이 결과를 얻기까지 한 24시간 정도 걸리는 그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국내 진단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개발한 이 코로나19 검사법이 현장에 도입되면서 진단 시간이 2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한 4분의 1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 현장 취재를 좀 다녀봤는데요. 네. 통상 이렇게 새로운 검사법이 현장에 도입이 되려면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승인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한해서 새롭게 개발된 진단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이 승인 제도를 통해서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이 진단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진단 기술이 한번 바뀐 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거라고 하고 국내 기술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과학기술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철폐한 거라고 할까요? 이것도 효과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제가 이제 취재한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개발에 한 2주 정도 소요가 됐는데 네. 승인이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개발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절차를 대폭 줄이면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4분의 1 정도 단축이 됐다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이거는 딱 그 검체를 확인하는 시간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런 의심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뭔가 검사를 받는다 이러면은 그 실제 내가 확인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우선 이게 보통 통상 6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검체를 검사기관에 옮겨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검체를 기관에 전달을 하고부터 6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네. 오히려 그 결과가 분석이 되는 그 시간 자체는 6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6시간
시간이 이게 통상적인 조금 뭐 이동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걸리면 좀 더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보통 임신 테스트기 진단 검사로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요런 거는 정말 간단하게 소변으로 본인이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 네. 그런 테스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코로나19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도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 뭐 리얼타임 PCR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의심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 안에 있는 아주 소량의 유전 물질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수백만 배로 일단 증폭, 이 안에서 코로나19에서만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원스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유전자를 증폭하는 장비, 그게 필요하고 또 코로나19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이 시약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건 이 특수 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 많은 숫자의 의심 환자들의 검체를 어떻게 다 검사할 수 있을까? 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야 할까? 이게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 봐요? 네, 우선 제가 취재를 좀 해본 결과는 이 시약의 생산 자체, 시약 공급의 문제는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를 진행하는 인력 이런 쪽에서 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인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없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은 그만큼 이제 따라와줬고 거기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조금 더 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과 병상 부족 요런 얘기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또 적어도 이 진단 시약 자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확진 환자를 진단하는 것에서 좀 넘어서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병상 부족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는 진단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진단의 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확진을 받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경증, 중증 이제 나눠야 되는 네. 거니까요. 네. 근데 앞서서 의심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이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검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검체 사실 좀 평상시에 듣기 어려운 말인데 검체는 우선 상기도와 하기도 이렇게 두 곳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 하기도도 어려운 말이죠. 네. 상기도는 이제 보통 코 안쪽 점막 에 있는 그쪽에서 채취하는 비인두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상기도에서 채취하는 검체 뭐 콧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 안쪽 점막 이 부위에 긴 면봉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고요. 하기도에서는 이제 가래와 같은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곳에서 모두 검체를 채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코 속에 쑥 네. 넣어서 그리고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검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하라고 하면은 정부가 돈을 대주는데 본인이 혹시 걱정돼가지고 그냥 가서 받으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선 쉽게 말해서 의사 판단에 따라 코로나19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비를 내지 않고 있고요. 네.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나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한 16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게 됩니다. 의심 환자로 판단이 돼서 검사를 진행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음성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도 검사비를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심 환자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 검사비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내가 지금 의심 증상이 있고 불안하다 싶으면 일단은 돈을 내거라도 받는 게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사람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보건소가 또 굉장히 붐비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코로나19와 연결고리가 없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마음이 불안해서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좀 어려운 뭐 증상이 있거나 네. 확실히 좀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네, 참 불안한 마음 들게 하는 건 정말 뭐 이해가 충분히 돼요. 요즘 또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진짜 기침만 한 번 해도 이거 뭐 코로나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약간 불안한 마음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검사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불안, 걱정,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위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실제로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계속하긴 했지만 뭔가 신체적으로 활동 반경이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괜히 좀 더 예민해지고 그게 좀 불안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우울증과 불안, 뭐 분노 이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또 이런 감정을 잘 다스렸을 때 조금 더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자가격리 중인 가족분들,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들 혹은 뭐 이번 일로 경제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물리적인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인 방역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모두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또 그만큼 코로나19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가 나오고 나면 바로 팩트체크다고 해가지고 네.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맞냐 틀리냐 믿어도 되냐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럴수록 좀 더 단단하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굳이 꼭 막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라도 좀 재미있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방법들 네. 좀 저희가 가끔 뭐 아재 개그도 해드리고 하는데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이런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